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검찰청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이 파문, 윤석열의 이 비선 파문, 요거와 관련해서 제일 큰 피해를 본 건 한동훈이겠지만, 적지 않은 피해를 본 데가 또 있죠. 검찰입니다. 검찰은 지금 되게 떨떠름할 거예요. 조직 전체가 덤벼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고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광분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뭡니까? 한동훈뿐만 아니라 검찰도 통째로 재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 아니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순간 검찰이 박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저쪽 당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이 정권이 끝난 이 다음 정권에서는 검찰은 작살날 거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재창출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동훈인 거지. 근데 한동훈이가 나가리 된다는 건 뭘 말해? 예, 검찰도 나가리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번 보면은 윤석열은 지 살려고 후배 버리고 다 버리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검찰 조직도 버리려고 그러네? 검찰 조직이 키운 윤석열이 우리를 버려? 배신감 쩌는 그런 표정 지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래서 검찰청의 표정을 제가 오늘 취재해 봤습니다. 영수회담 비선 논란, 표정 비장해진 검찰청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저기 검찰청 쪽의 이 반응을 좀 취합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버리면 우리도 버린다. 주어 없음.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코믹하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표현은 딱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버리면 우리도 버린다. 주어 없음. 야, 이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검찰청 지금 완전히 뒤숭숭합니다. 패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윤석열이 후배도 버리고 조직도 버리고 지 마누라만 감싸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어요. 검찰청 분위기 떨떠름합디다. 왜 떨떠름하냐? 검찰청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치검사는 아니죠. 나름 자기는 그냥 착한 검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착한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하지만 난 적어도 정치검사는 아니야. 그래서 난 좀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떨떠름입니다. 정치검사가 아니라서 내가 딱히 손해볼 건 없어. 하지만 윤석열이 지금 행보를 보니까 야, 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구나. 떨떠름하다. 이런 표정인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검찰청의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아마 정치검사들은 지금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일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토사구팽이라 그러나?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지 혼자 살라고 하는 거네. 뒷감당은 그럼 우리가 해야 돼? 한동훈은 재물로 바치고 우리는 뒷감당을 하고
조직과 후배를 팔아서 자기 안위와 생존을 얻으려고 한다고? 아니, 지 마누라 살려주려고 우리를 죽여? 야, 심하네. 배신감과 떨떠름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디다. 지만 살라고 하는 거지? 이 말이 턱 나옵디다. 그러면서 뒷감당은 다 검찰이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한동훈이 이번에 완전히 죽겠던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봐봐. 후배, 지를 그렇게 믿고 따르던 후배를 제물로 바치고 조직은 뒷감당하라고 버려두고 지는 도망간다고?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선봉에 나선 선봉장은 적진에 버려두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하들은 고지에 버려두고 지는 도망치는 건가? 뭐 그런 비유까지 잡디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더라고. 이래서 정치 권력과 검찰은 거리를 둬야 돼. 지가 아무리 검사 출신이 정권을 차지했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검찰을 해줄 것 같지? 아니야. 이 비슷한 얘기를 한 퇴임 검사장이 있었죠. 여완석 검사가 퇴임하면서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런 말도 합디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한테 충성했던 검사들은 어떡하나? 아마 다 살 길을 찾아 나갈 거다. 각자 도생할 거다. 이게 제가 오늘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들은 내용들입니다. 떨떠름이라는 말밖에 달리 종합적으로 표현할 게 없습니다. 떨떠름과 배신감, 하지만 그럴 줄 알았다. 야, 너도 별 수 없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정치검사들 다 지들 살 길 찾아가. 걱정하지 마. 쟤들이 죽겠어?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매우 비장해진 표정도 짓습니다. 이제 윤석열하고 사실상 결별을 한 거니까 이제 윤석열 봐줄 필요가 없겠네? 호호호호. 검찰 조직의 일선이 이렇게 떨떠름과 배신감이 혼재되어 있는 분위기라면 검찰 수뇌부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예측을 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전제하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래서 김건희 수사를 한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들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그럼 김건희 수사한다? 요렇게 한 거였구나. 자,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아니, 왜 검찰이 윤석열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지? 이유가 뭐지? 라고 했었는데 윤석열이 후배고 조직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려고 한다 라는 걸 전제에 깔고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수사를 한다고 그랬구나. 김건희 수사한다는 얘기가 이거였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한다 하는 거는 실제로 진짜 윤석열하고 갈라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간 위협구, 견제구 정도입니다. 너 자꾸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면 우리 정말 우리도 너 버린다? 네가 나 버릴 거야? 그럼 나도 너 버린다? 요렇게 지금 약간 그 견제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약간 협박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간보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 버릴 거야? 버릴 거야 진짜로? 그럼 우리 김건희 확 수사해버린다? 요런 거예요.
이걸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명품백 수사가 이게 사실 크게 터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김건희는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신고만 했으면 돼. 국민권익위 이런데 신고만 싹 해버렸으면 처벌 안 받습니다. 아마 윤석열 벌써 신고해놨을 거야. 그 이전에는 몰랐고 이 명품백 사건 서울의 소리에서 터뜨리고 난 다음에 알았다. 그랬으니까 그때 신고한 거야. 뒤늦게. 그것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고를 안 했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길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가지고는 크게 위협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이 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 건가? 오히려 벌금 혹은 과태료가 1,500만 원 정도, 벌금이나 과태료 1,500만 원 요 정도 나오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종합해 보면은 이번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간복이에요. 윤석열이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갈 건지 아닌지 간을 보겠다는 것이고, 너 우리 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되받아 칠 거야 라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렇죠. 연인이 야 너 나 싫어. 나 너 싫어. 나 떠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지. 야 그러면 내가 준 선물 다 내놔 씨. 이런 상황이죠. 딱 이런 상황인 거야. 윤석열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검찰이 이씨 그동안 우리가 바친 충성 다 내놔! 라고 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전체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 한동훈을 버릴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보자면 검찰은요, 윤석열이 비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저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항복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던 거지. 자, 마우스가 어디로 가버렸나요? 예.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버리면 우리도 버린다. 자, 여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디올백 사건 이거 가지고 윤석열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처벌하더라도 벌금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이걸로 탄핵하기는 진짜 어렵다. 이걸로 탄핵 못해. 다른 것까지 다 모아서 탄핵 사유 중 하나에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탄핵하기 어려워요. 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파면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면하는 바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이나 혼란이 있겠지. 그 혼란보다 파면에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 공익이 더 커야 돼. 압도적으로. 그래서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배가 있는 때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올백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면 몰라도. 자, 요 얘기를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꼭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례를 덜어드리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그동안 좀 이상했다. 왜 중앙지검장을 두고 선거 전부터 이러쿵 저러쿵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 이거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도 사실 이 대목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끌어와가지고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법무부 쪽에서 더 근무를 많이 했어요. 검찰청에 근무한 시간보다 어떻게 보자면은 법무부에 근무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고, 법무부 대변인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도 하고, 그 밑에 법무부 여러 실무 담당관 역할도 하고, 되게 오랫동안 법무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특수부 검사보다는 법무부 공무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관료예요, 관료. 이 사람은 그래서 법무부에 대한 장악력이 대단합니다. 특수부 검사라고는 하지만 딱히 수사에서 큰 성과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행정 처리를 한다든지 지시가 있을 때 그걸 실행한다든지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까라면 잘 까. 말 그대로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에 배치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자꾸 엇나가려고 하고 내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 중앙지검이나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요 차관급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장관보다 훨씬 기수가 거의 10년 가까이 높은 사람을 민정수석에 놓은 거죠. 검찰은 기수 문화가 있어서 뭐 해병대처럼 기수 문화가 있어서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기수가 높으면 꿇어요. 그래서 김주현을 박아놓은 겁니다. 원래는 장관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지금 뜻대로 뭘 못하는 거야. 그래서 김주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위에는 대단히 잘 보이는, 윗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래 사람들의 평가는 되게 박합니다. 직권만 챙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직권만 챙기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마우스가 사라져버렸나? 예. 그렇지만 윗사람이 시키면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이 이런 겁니다. 김주현이 사라지고 난 자리, 그 자리가 김주현이 없지만은 지난번 우리 한명숙 총리 사건이 제대로 처리 안 된 것도 사실 이 김주현의 그림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김주현이 왜 갑자기 퇴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김주현은요,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윤석열하고 나이는 같더라고요. 하지만 연수원 기수로는 5년이나 빠르죠. 그리고 훨씬 승진과 출세가 빨랐습니다. 그랬던 김주현이 갑자기 이 민정수석에 복귀한 이유. 이 사람 퇴임한 지 좀 됐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김주현은 2017년에 퇴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물검찰총장이 들어올 때 그때 맞춰서 퇴임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5년이 넘었죠. 올드보이 중에 올드보이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복귀시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장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끌고 온 거죠. 검찰청이 지금 표정이 비장해지니까 그 표정이 비장해진 검찰청을 어떻게든 간에 붙잡아 두겠다. 검찰이 윤석열 뒤통수를 때리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찰한테 뒤통수 맞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자기 뒤통수에 김주현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동안 왜 김주현을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저기 갖다 놓았을까?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싶었는데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